안녕하세요. 장한결 스튜디오의 장한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소니 렌즈 중에서 지금 찍고 있는 이거 근계륵이라 불리는 2470 f2.8 GM 렌즈. 구입해서 사용한 지 7, 8개월 정도 됐고, 저의 첫 G마스터 렌즈가 바로 이 2470 f2.8 렌즈인데요. 한번 리뷰해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 영상과 사진 모두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거고, 그래서 과연 이 렌즈는 어떤 분들한테 필요한 렌즈인가에 대한 생각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동 줌이 아닌 경통이 튀어나오는 방식이고요. 앞쪽에 포커스링과 뒤쪽에 줌링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 동그란 버튼은 초점 고정 스위치고, 뒤쪽으로 오토와 수동 포커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는 곳에 조그맣게 줌 고정 락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줌이 되지 않도록 24mm 화각에서 고정시켜주는 그러한 일종의 걸쇠라고 할 수 있고, 후드는 화형 모양을 하고 있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반사광을 막아주기 위해서 벨벳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렌즈 후드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서랍에 짱 박아두다 보니 먼지가 좀 쌓였네요. 무게는 904g으로 무거운 편에 속하고,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겠죠? A7C와 물려보면 이런 비율이고, A7S3와 물려보면 이런 비율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외관은 빠진 거 없이 다 살펴본 거고요. 외관만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조리개링이 없다는 거, 두 번째로 이 고무 밴딩. 대부분의 렌즈가 이런 링을 왜 고무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늘어나는 이슈도 있었고, 사람 손 타다 보면 변색되기도 하고, 이 24mm GM 렌즈를 보면 앞쪽에 포커스 링은 얘랑 같은 고무인데 뒤에 조리개 링은 몸체와 같은 소재거든요. 이게 저는 보기에도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내구성도 고무보다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아쉬운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고, 정말 G마스터 렌즈답게 견고하고 우수한 빌드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화각. 24mm부터 70mm까지를 어우를 수 있는 렌즈고, 1인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4mm, 35mm, 50mm 알짜배기 화각이죠. 그리고 카메라 인바디 줌까지 사용하면 B롤 찍기 가장 좋다고 하는 80mm, 그리고 그 이상까지 커버가 가능한 화각을 가진 렌즈입니다. 근데 이런 화각대를 안 써보신 분들은 잘 와닿지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간단하게나마 참고용으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피사체와 저와의 거리는 대략 3m 70 정도고요. 먼저 24mm, 35mm, 50mm, 70mm. 여기까지가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화각이고요. 이후부터 카메라 바디 줌을 사용하면 이만큼까지 당겨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셀피 촬영의 가장 기본적인 24mm 화각부터 80mm 이상의 화각대까지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사용하는 주요 화각을 이 렌즈 단 한 개로 표현 가능하다는 점이 이 렌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토포커스 부분이야 두말하면 입 아프고요. 아이포커스 상태로 사람이 움직이거나 할 때도 매우 안정적으로 피사체를 따라가주고, 반대로 피사체는 고정이고 카메라가 움직일 때 피사체 어느 한 부분에 초점 고정을 시켜놔도
초점이 풀리지 않고 잘 따라가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인) 유튜버는 물론이고 소규모 업체의 제작 환경에서 오토포커스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아실 텐데요. 소니 바디와 소니 렌즈 조합이 보여주는 오토포커스 신뢰도는 인물이면 인물, 사물이면 사물,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조리개. 2.8이라는 조리개 값은 상황에 따라서 밝다면 밝고 어둡다면 어두운 조리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밝기지만 조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실내 촬영이나 뽀샤시하고 밝게 촬영해야 하는,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 촬영 같은 그런 실내 환경에서는 다소 아쉬운 밝기의 렌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촬영에는 문제없고 취미나 여행용도 물론이고 상업사진도 밝은 야외에서는 단렌즈 못지않는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보케. 24mm 단렌즈와 비교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다음은 역광에서 촬영해 보았는데 이 2470 렌즈가 역광에서 렌즈 플레어와 화이트 비네팅이 이슈된 적이 있었죠. 일단 저는 렌즈 플레어를 좋아하는 쪽이라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렌즈 플레어가 생겨도 일단 찍어 놓고 그 다음에 후드를 끼거나 방향을 좀 틀어서 한 번 더 찍자 주의라, 개인적으로 렌즈 플레어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고,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화이트 비네팅이죠. 저는 아직 화이트 비네팅을 겪어보질 않아서 그냥 대놓고 역광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화이트 비네팅 테스트를 해볼 건데 지금이 23mm이고요. 자, 조금씩 천천히 당겨 보겠습니다. 35mm까지. 자, 지금 여기 주변부 보시면 화이트 노이즈가 생겼죠. 지금 없다가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구간이 한 32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2mm 정도부터 주변부에 화이트 비네팅이 생기기 시작해서, 자, 그럼 50mm까지 한번 당겨 볼게요. 선명해졌죠? 지금 50mm. 딱 지금이 50mm고 50mm가 넘어가면서 사라집니다. 다시 24mm 쪽으로 조여보면 지금 생겼다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 이 테스트에서는 48mm 정도가 지금 화이트 비네팅이 가장 심하고, 지금 조리개가 f2.8인데 여기서 조리개를 조금만 3.2, 3.5, 4.0 정도 하면 화이트 비네팅은 사라졌네요. 그 밖에 영상 촬영 시 오토포커스 소음 매우 조용했고 최소 초점거리가 이 정도로 가까운 편이라 저는 좋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사진이나 영상 모두 사용해본 결과 양방향 모두 우수한 결과물을 보여주었고요. 단렌즈 못지않은 줌렌즈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을 이야기해보면 물론 화이트 비네팅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실전에서 겪어보질 않아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느낀 단점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가격과 무게였습니다. 아무리 G마스터 렌즈라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사악한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새 제품의 가격이 너무 부담이다 라는 분들은 중고 제품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 중고가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면 충분히 제값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가격보다 결과물의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분들은 필수 렌즈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 렌즈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필요하냐 라고 한다면, 단렌즈 여러 개를 갈아 끼우기 힘든 조건일 때, 여행 다닐 때라든지 조금 무겁긴 해도 단렌즈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가방 내렸다 들었다 렌즈 갈아 끼우고 그런 것보다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화각을 소화해야 할 때 오토포커스라든지 선예도라든지 이만큼 신뢰할 만한 렌즈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하고 영상을 번갈아 가면서 동시에 촬영해야 할 때 그때 빛을 발하는 렌즈다 라고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드리고, 꼭 이 G마스터 렌즈가 아니더라도 지금 줌 렌즈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복 중에서
치아가 건강한 거는 정말 큰 복입니다. 제가 교정을 하면서 치아 4개를 장작 6시간에 걸친 수술로 뽑고 임플란트 할 거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얼굴도 막 울퉁불퉁하고 늙어버렸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건강할 때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